자, 이번 시간은 강수, 그리고 강수와 관련된 자연재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일단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대략 살펴보면은 강수의 유형에서 4개의 유형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강수의 지역적 분포, 이게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야. 어디가 비가 많이 오는지, 어떤 지역이 비가 안 오는지, 어떤 지역이 눈이 많이 내리는지, 왜 이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는가, 왜 여기는 눈이 많이 내리는가, 비가 많이 오는 지역, 눈이 많이 오는 지역,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지역,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무상기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리고 강수와 관련된 자연재해들 이렇게 볼 거다. 자, 그럼 먼저 강수의 유형을 볼 건데, 비가 내리는 유형이야. 자, 어떤 조건이 되면 비가 내리는가? 비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압은 저기압이라야지 비가 내려. 고기압인 경우에 비가 내리는 경우는 없다고. 저기압이라 해야 돼.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저기압이 되느냐?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는 게 저기압인데, 자, 봐.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지표 부분에 있는 공기가 위로 다 올라가니까 없어졌지, 그지? 이러면 저기압이 되는 거야. 반대로 공기가 하강을 하게 된다. 하강 기류가 형성되면은 지표 부분에 있는 공기는 많아지고 있는 거지.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는 거야. 이러면 고기압이 되는 거야. 즉, 저기압이 되기 위해서는 상승 기류가 일어나야 저기압이 돼요. 비가 오기 위해서는 상승 기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 이 강수의 유형을 지금 대류선 강수, 지형선 강수, 전선선 강수, 저기압선 강수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공기가 상승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뭘 가지고 이렇게 4개로 구분했느냐 하면은, 상승 기류가 일어난 그 원인이 뭐냐 가지고 4개로 구분한 거라고. 자, 먼저 대류선 강수라고 하는 거는 태양 복사열에 의한 강수. 태양열에 의해서 지표면이 데워져.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은 지표 부분에 있는 공기가 데워지겠지. 뜨거워진 공기의 성질은 뭐하느냐? 상승하는 거지. 자, 이러면서 상승 기류가 일어나면서 비가 내리는, 이게 대류선 강수야. 자, 여름철에 잘 내리겠니? 겨울철에 잘 내리겠니? 태양열에 의해서 지표면이 데워져야 돼. 여름철이겠지. 낮에 내리겠니? 밤에 내리겠니? 태양열에 의해서 데워져야 돼. 해가 떠 있어야 되지. 낮이라야 되겠지. 그래서 여름철 한낮에 내리는 비. 대표적인 대류선 강수는 소나기야. 소나기가 이 대류선 강수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지형성 강수라고 하는 것은 지형 때문에 상승 기류가 일어나는, 바람이 불어오다가 지형에 부딪혀. 즉, 산지에 부딪히는 거야. 산지에 부딪히면은, 자, 이 바람은 산을 타고 뭐 할 거냐? 상승하게 되겠지. 자, 이렇게 상승 기류가 일어나면서 비가 내리는 이런 형태의 비를 지형성 강수라고 한다고. 이거 과학 시간에 얘들이 팬 현상 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야. 바람이 불어오다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비를 뿌린다. 그리고 타고 내려오는 반대쪽 산지 사면은 공기의 성질이 바뀌어 버리지. 어떻게 되니? 기온은 높아지고 습도는 낮아지지. 고온 건조해지는데 이걸 팬 현상이라 그런다. 자, 바람 부는 반대쪽 산지 사면은 비가 오지 않아. 고온 건조야. 왜 비가 오지 않을까? 반대쪽 산지 사면은 바람이 산을 타고 내려오는 곳이지. 하강 기류가 형성되는 거야. 하강 기류라고 하면은 기압은 뭐가? 기압은 고기압이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고기압이 되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형선 강수에서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가는 곳, 즉 비를 뿌리는 곳, 여기를 뭐라고? 여기를 바람 바지 사면이라고 그러고, 바람이 산을 타고 내려가는 산지 사면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바람 의지 사면 또는 비그늘 사면이라고 한다고. 즉, 바람 바지 사면 쪽은 비가 내리는 거고,
바람, 의지, 사면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우리나라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 비가 적게 오는 지역, 다우지, 소지를 설명을 할 건데 우리나라에서 다우지가 되는 지역들 대부분 뭘 가지고 설명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설명할 거야. 지형성 강수 가지고 바람이 불어오다가 어떤 산맥에 부딪혀서 상승 기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설명해 나갈 거야. 자, 그 다음에 전선성 강수. 자, 전선이 형성되면서 내리는 비를 전선성 강수라고 하는데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나는 경계 지점이야. 자, 차가운 공기가 자,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자, 여기서는 따뜻한 온난한 공기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그러면 두 공기가 만나는 지점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냐? 전선이 만들어진다고. 자, 이렇게 두 개의 공기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가? 차가운 공기의 성질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그러나 따뜻한 공기의 성질은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차가운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하고 부딪히면 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뭐 할 거냐? 상승하게 된다고. 이러면서 상승기류가 일어나는 이게 전선성 강수라고.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선성 강수가 장마라고. 자, 장마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단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건데 장마는 어떤 기단에 영향을 받은 것이냐라고 하면은 자, 우리나라 북동쪽에 있는 오츠크의 기단하고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하고 만나는 경계 지점 여기에 장마 전선이 형성된다고. 자, 북태평양 기단은 우리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기단이야. 그럼 이 기단은 기온이 높겠지. 오츠크의 기단은 우리보다 북쪽에 있는 기단이야. 그러면 차가운 기단이라고.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하고 만나는 경계 지점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이게 전선, 장마 전선이 되는 거야. 그럼 북태평양에 있는 이 공기가 차가운 오츠크에 있는 이 공기 덩어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비가 내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전선성 강수는 대표적인 게 장마 전선 형성되면서 내리는 비 이걸 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저기압성 강수는 이동성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내리는 비 이게 저기압성 강수라고. 그럼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상승 기류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지. 이동성 저기압은 이 상승 기류가 특정 지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자, 그럼 중국 쪽에 여기에 이동성 저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어. 자, 중국 쪽에 상승 기류가 형성되어 있다고. 근데 얘가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돌아다니는 거야. 중위도 같은 경우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이동성 저기압은 하루 이틀 지나면 편서풍 타고 어디로 올 거냐?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고. 그럼 우리나라가 상승 기류에 걸리지. 이러면서 비가 내린다고. 이게 저기압성 강수야. 자, 이런 이동성 저기압, 중국에 형성되어 있는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리는 비도 저기압성 강수고 여름철에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불리는 거 있지. 열대 이동성 저기압. 뭘 의미하는 거니? 태풍이지. 태풍 불 때 내리는 비. 예, 이게 대표적인 저기압성 강수다. 라고 정리를 하면 돼. 자, 그래서 강수의 유형, 4개의 유형을 살펴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수의 지역적 분포,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어디가 비가 많이 오는가, 어디가 비가 적게 내리는가. 자, 이거는 뭘 가지고 대부분 다 설명한다. 라고 했냐면은, 강수의 유형 4개 중에서 대부분 지형성 강수 가지고 설명을 한다. 이거로 설명을 해. 자, 왜 지형성 강수로 설명하느냐라고 하면은 4개의 유형이 있었다고. 자, 대류성 강수, 소나기야. 대류성 강수 때문에 어떤 지역은 비가 많이 오고 어떤 지역은 비가 안 온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름철에 어떤 곳은 소나기가 많이 내려야 되고 어떤 곳은 소나기가 안 내려야 돼. 그러면 소나기 때문에 여기는 비가 많이 온다, 여기는 비가 적게 온다, 이게 설명이 되겠지. 그런데 우리나라 여름철에 특별히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곳 또는 소나기가 안 내리는 곳이 있니? 여름철에 소나기 안 내리는 곳 없잖아. 다 적당히 소나기가 내린다고. 그럼 이 소나기 가지고
여기는 비가 많이 온다, 저기는 비가 안 온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이게. 전선선 강수, 장마전선이에요. 우리나라가 장마전선의 영향을 어디는 많이 받고 어디는 적게 받고 이런 거 있니? 장마전 물론 이제 남해안 쪽이 장마가 먼저 상륙하기 때문에 조금 비가 많이 내리는 건 맞아. 그런데 우리나라 전역이 다 장마전선의 영향을 다 받고 있거든. 그래서 장마 때문에 여기는 비가 많다, 저기는 비가 안 온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지 이게. 자, 근데 지형성 강수는 봐. 바람이 불어다 산을 타고 올라가는 곳이야. 그럼 바람이 불어다 산을 타고 올라가는 여기는 비가 내릴 거야. 그런데 반대쪽 산지는 어떻게 돼? 타고 내려오니까 여기는 비가 안 오는 지역이 되잖아 이게. 그래서 이 지형성 강수 때문에 여기는 비가 많다, 여기는 비가 안 온다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수의 지역차를 유발하는 것은 대부분 다 지형성 강수다. 그럼 어디가 비가 많이 오고 어디가 비가 오지 않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바람이 불어다 산을 타고 올라가야 돼. 그럼 산지가 있어야 되지. 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면 지형성 강수가 안 되지. 자, 그래서 지형을 봐야 돼. 어디가 산지가 있는가? 산지가 있어야지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된다. 자, 그런데 똑같이 산지 지역이지만 여기는 비가 오지만 여기는 비가 안 오잖아. 바람이 여기서 부니까 이쪽이 비 오지, 그지? 근데 바람이 반대로 여기서 바람 불어봐. 어떻게 되겠는지. 여기가 비가 오고 여기는 비가 안 오는 곳이 되잖아. 그래서 뭐도 파야 되느냐? 바람 부는 방향도 파야 돼. 풍향. 그래서 지형하고 바람 부는 방향하고 이 관계를 본다면 어디가 비가 오는지 어디가 비가 적게 내리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형은 산이 있느냐 평야가 있느냐라는 것은 산지가 평야로 바뀔 리가 없지.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평야가 산지로 바뀔 리도 없다고. 그런데 바람 부는 방향은 시시각각 바뀌고 있잖아 이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부는 바람 방향하고 겨울철에 부는 바람 방향은 완전 180도 달라져 버리지. 여름철은 여기서 바람 불어. 그럼 여기가 비 오지. 여기는 비가 와. 겨울처럼 반대가 되잖아. 여기서 바람 불어오지. 여기서. 그럼 여기가 비 오고 여기가 비가 안 오는 곳이 되거든. 그럼 도대체 어느 계절에 바람 부는 방향을 봐야 되냐는 거야. 자, 우리나라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니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지. 겨울철은 비 내리는 양이 얼마 안 돼 이게. 대부분 지역이 물론 예외되는 지역도 일부 있어. 근데 대부분 지역이 1년치 강수량의 50% 이상, 절반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다고. 겨울철에는 내리는 양이 얼마 안 돼. 그래서 겨울철에 특별히 비가 좀 왔다고 해서 연 강수량에 크게 영향을 못 준다고. 그러나 여름철은 연 강수량이 절반 이상이 내려버리니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버리면 연 강수량도 많아지는 거야. 여름철에 강수량이 확 줄어들어 있다? 연 강수량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름철에 내리는 강수, 여름철 강수량이 연 강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 그러면 바람 부는 방향, 어느 계절에 바람 부는 방향을 봐야 되느냐? 여름철에 부는 바람 방향을 봐야 되지. 여름철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니? 남쪽에서 불어온다고. 남동풍, 남서풍, 남풍이 섞여서 불어오는데 어쨌든 주로 부는 바람 방향은 남풍 계열이라고. 겨울철은 북쪽에서 불지, 그지? 주로 북서쪽에서 많이 불자는 거지. 자, 여름철은 남쪽에서 바람이 분다. 그럼 남쪽에서 바람 불었을 때 어디가 산지를 타고 공기가 상승할까? 이 조건이 되는 곳이 비가 많이 오는 다오시. 이 조건이 안 되는 곳은 비가 적은 소오지. 이렇게 구분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다오시가 나와 있어. 자, 제주도 남해안 한강 중상류, 청천강 중상류, 그리고 원산만 일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제주도하고 남해안을 보자고. 자, 바람은 여름철에 어디서 불어온다? 남쪽에서 바람이, 남쪽. 남서풍, 남동풍. 어쨌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서 바람 불어오다가 제주도의 해발고도 1900m가 넘어가는 산지가 있지. 무슨 산? 한라산. 한라산 타고 공기가 상승하고 있다. 즉 지형성 감소가 설명해서 남해안 일대 남쪽에서 바람 불어오다가 자 남해안 일대 어떤 산맥이 있느냐? 우리나라 큰 산맥들 외우라 그랬잖아, 그렇지? 이게 마천령 산맥, 함경 산맥, 남림 산맥, 태백 산맥, 소백 산맥 이렇게 있는데, 남해안 일대는 산맥이 없는데, 우리나라 산맥도를 보면은 남해안 일대에 산맥이 안 나와. 그런데 남해안 일대에 산맥이라고 부르진 않지만은 이 일대 쪽에 보면 남해안 일대 보면 산줄기들이 쭉 있다고 이게. 남해안 해안선을 따라 산줄기가 형성돼 있거든. 이 산줄기를 타고 공기가 상승하는 거야. 그럼 역시 지형성 강수. 그럼 제주도, 남해안, 지형성 강수. 자, 그 외에도 남해안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제일 먼저 상륙하는 곳이 남해안과 제주도 쪽이지. 그래서 장마의 영향을 일찍부터 받다 보니까 강수량이 많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있고, 태풍 불 때 비가 엄청난 양의 비가 오지. 태풍이 어디를 지나가냐? 태풍이 주로 보면 중부지방 쪽으로, 북부지방 쪽으로 태풍이 지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 이게. 대부분 제주도나 남해안 일대 쪽을 지나간다고.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 그때 내리는 비도 제법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형성 강수, 그 외에도 태풍이라든지 장마 전선,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제주도 남해안 쪽이 다 오지라는 걸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한강 중상류 지역. 자, 얘기가 돼. 한강 중상류. 우리나라 수도권하고 태백산맥의 서쪽에 있는 강원도를 영서지방이라고 그래. 자, 영서지방하고 우리나라 수도권에 해당되는 이 일대 쪽, 이 일대 쪽이 비가 많이 오고 있다. 특히 영서지방 쪽이. 자, 왜 그러냐? 여름철에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여기서 바람 불어오는데 무슨 산맥이 있냐? 태백산맥이 있지. 이 태백산맥을 타고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다우지가 된다. 역시 지형성 강수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 자, 그다음 청천강 중상류 지역. 자, 청천강. 자, 평양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강은 대동강이고, 대동강 위에 보면 여기 청천강이라는 강이 있다고. 자, 이 청천강의 중상류에 해당되는 이 일대 쪽. 왜 비가 많이 올까? 니네들이 한번 얘기해봐. 왜 비가 많이 오겠니? 바람이 어디서 분다? 여름철에 남쪽. 남서쪽에서 바람 불어와. 남서쪽에서 바람 불어다가 여기 산줄기 있지. 산맥이 있지. 남림 산맥이 있다고. 남서풍에다가 남림 산맥이 부딪히면서 남서풍이 남림 산맥 타고 공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산만 일대 쪽. 여기는 좀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곳인데 북한 지역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곳이 이 원산 일대 쪽. 여기가 된다고. 여기는 남서쪽에서 바람 불어온다라고 하면 이 원산 쪽은 바람이 산을 타고 내려가는 곳이지. 그럼 비가 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 주면 이게 비가 오게 되는가? 바람이 동쪽에서. 이쪽에서 바람이 분다 그러면은 상승기류 때문에 비가 내리겠지. 그지? 동쪽에서 바람이 불 때가 있다고. 북동에서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여름철에. 언제냐면 태풍이 불 때야. 태풍 불 때. 자, 태풍은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야.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을 쭉 지나서 이렇게 간다고. 그럼 저기압은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은 저기압 쪽으로 풀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직선으로 풀어 들어가지 않고 얘가 휘어져서 들어간다. 어떻게 휘어지냐?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가요. 그럼 태풍이 불게 되면은 이쪽에는 동쪽 계열, 북동쪽 계열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 자, 이때 태백산맥의 동쪽에 해당하는 이 동해안대 이쪽은 동쪽에서 북동에서 바람 불어올 때 태백산맥 타고 공기가 상승하고 있지. 그래서 태풍 불 때 이 원산이라든지 어쨌든 영동 지방에 해당되는 강원도의 동해안에 해당되는 이곳에는 상당히 많은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역시 지형성 강수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다우지를 다 봤는데 이 다우지들이 전부 다 지형성 강수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제주도하고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뭐 태풍의 영향을 자주 받는다, 뭐 장마전선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일부 설명을 하긴 있다고. 자, 그다음에 다설지보다는 먼저 소지부터 먼저 볼게. 비가 적게 오는 지역. 자, 개마고원 일대 비가 적게 와. 자, 비가 적게 오는 소지는 어떤 조건이 안 되느냐? 지형성 강수 조건이 안 되는 곳이야. 대부분 다 지형성 강수 조건이 안 되는 곳이 비가 적게 오는 곳이다. 자, 일단 어디가 나와 있느냐면은 개마고원 일대. 자, 개마고원 일대 쪽을 보면은 우리나라 높은 산지를 그려보자. 마천령, 함경, 잘못 그렸네. 마천령 산맥, 함경 산맥, 낭림 산맥, 태백 산맥, 소백 산맥.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개마고원은 어디를 개마고원이라고 하느냐? 여기를 개마고원이라고 그러지, 그지? 요럴 때 개마고원이야. 개마고원은 봤더니 산지로 다 둘러싸여 있어. 그럼 개마고원을 잘랐을 때 이 단면도가 어떤 형태의 단면도가 나오느냐면 이런 형태의 단면이 나오지. 자, 여기는 요 산맥, 낭림 산맥. 자, 여기 있는 산맥은 마천령 또는 함경 산맥이 되겠지. 그럼 서쪽에서 만약에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는 곳은 낭림 산맥의 서쪽 산지. 여기는 상승기류 때문에 비가 올 수 있겠지. 그런데 개마고원 있는 데 봐. 타고 내려와. 동쪽에서 바람 불면 어떻게 해? 함경 산맥의 동쪽 편은 상승기류로 비가 내릴 수 있겠지. 그러나 개마고원은 역시 바람이 타고 내려와. 산맥으로 빙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든지 간에 하강 기류에 걸린대요. 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을 뭐라고 하느냐? 분지라고 그러거든. 그럼 분지 같은 경우는 바람에 의한 상승 기류가 일어나지 않지. 즉 지형성 강수 조건이 안 되지. 그래서 분지는 소지가 되는 거예요. 특히 개마고원처럼 이렇게 해발 고도가 높으면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형태의 지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원형 분지라고 부른다. 자,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얘하고 유사한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 이 일대 쪽이지. 대구 경북이 있는 이 일대 쪽. 여기도 대표적인 분지지. 그럼 얘하고 똑같이 설명하면 되는 거야. 양 사방이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여기에 지금 대구하고 경북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바람이 불면은 서쪽에서 바람 불다. 여기는 비 올 수 있지. 그러면 대구 경북은 타고 내려와. 하강 기류야. 바람이 여기서 분다. 마찬가지로 바깥쪽 산지 사면은 상승 기류 때문에 비가 올 수 있겠지만 대구 경북은 타고 내려온다. 산으로 빙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든지 간에 하강 기류에 걸려버린다고. 지형성 강수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소지가 된다. 대구 경북이 소진 이유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평양 있는 일대 쪽도 소지라고. 여기 무슨 강이 흘러온다라고 했냐면 대동강이 흘러온다라고 했거든. 자, 이 평양 있는 대동강 하류 지역은 왜 비가 오지 않느냐? 여기는 평야가 발달되어 있다고. 평야가. 산지가 없어. 산지가. 서해안 바닷가, 단면도로 서해안 바닷가에. 자, 대동강 하류 지역이 여기라고. 여기.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뭔가 산이 있어야 타고 올라가면서 비를 뿌릴 텐데 산이 없으니까 바람은 그냥 통과해. 그냥 통과해. 물론 이 안쪽에 대동강 하류가 아닌 저 위쪽에 여기는 이제 낭림 산맥이 나오니까 이 안쪽은 비가 오겠지. 그러나 여기는 서해안 바닷가에 있는 대동강 하류 지역은 산지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더라도 산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있다. 평탄한 지형이기 때문에. 역시 지형성 강수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광북 해안가. 광북 지방은 가옥 구조하면서 얘기했어. 광북 지방은 요 함경도 지역을 광북 지방이라고 얘기해. 광북 해안가니까 어디냐면은 여기야.
있죠. 뭐 대표적인 도시가 청진 이런 도시가 이제 들어가 있다고. 자, 여기는 왜 비가 오지 않느냐면은 여기는 한류의 영향을 받아. 자, 한류하고 난류하고 만나는 바다를 뭐라고 부르느냐? 한류 난류 만나는 수역을 조경수역이라고 부르고, 조경수역 형성되어 있는 곳은 우리나라 어느 바다가 조경수역이 형성되어 있냐? 동해 바다가 조경수역이 형성되어 있다고. 자, 그럼 동해 바다 같은 경우에는 자, 남해안을 따라서 난류가 흘러오고 있고, 저 위쪽에서는 한류가 내려오고 있다고. 한류하고 난류하고 만나는 조경수역이야. 그러면 한류하고 난류하고 만나는 지점이 과연 어디서 만날까? 가운데서 만날까? 아래쪽에서 만날까? 위쪽에서 만날까? 어디서 만날까? 시험하면서도 얘기해서 어디서 만난다고? 가운데서 만난다고? 가운데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계절에 따라 달라져. 여름철에는 전반적인 수온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난류가 위력이 세지 이게. 그럼 난류가 2위에까지 치고 올라가. 그래서 여름철에는 2위. 여기서 한류, 난류가 만나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수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류가 위력이 강하다고. 한류가 이 밑에까지 치고 내려와. 그래서 겨울철에는 아래쪽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류가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가 보자고. 한류가 겨울철에는 여기까지 흘러와. 여름철에는 여기까지 흘러와. 그럼 이 윗동, 즉 관북 해안가라고 부르는 이 동네는 1년 내내 한류의 영향을 받아. 자, 한류의 영향을 받게 되면 차가운 바닷물이 흘러와. 주변 공기 어떻게 될까? 차가운 바닷물의 영향으로 주변 공기가 차가워지지. 차가운 공기의 성질은 상승이니 하강이, 찬 공기는 하강이지. 1년 내내 한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1년 내내 하강 기류가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 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지. 그래서 소지가 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소지를 4군데 들었는데 4군데 중에 세 지역이 3군데가 지형성 강수 조건이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한 군데 관북 해안가는 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눈이 많이 내리는 다설지를 보자고. 자, 다설지도 대부분은 뭘 가지고 설명하느냐? 지형성 강수 가지고 설명한다고. 바람이 불어오다가 산을 타고 올라가는 곳, 이런 곳이 눈이 많이 내린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눈은 어느 계절에 내리는 거? 눈은 여름철이 아니고 겨울철에 내리는 게 그게 눈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남쪽에서 바람 불지만 겨울철에는 북서쪽에서 바람이 분단 말이야 이게. 그럼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 어디가 산지를 타고 공기 상승할까? 이걸 생각해 주면 된다고. 자, 먼저 울릉도. 우리나라에서 눈이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이 울릉도다. 심하게 내리면 몇 메다까지 눈이 쌓인다라고 했느냐? 3메다까지. 니네들 키 높이 2배 정도로 쌓인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울릉도에서는 이 눈을 차단하기 위한 가옥시설물이 있었지. 그걸 뭐라고 불렀어? 우대기라고 부른 거야. 자, 울릉도는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 뚜렷한데 울릉도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 뚜렷하다. 해양성 기후는 자, 이네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대표적인 해양성 기후 지역 서안 해양성 기후라고 부르던 데가 어디였냐? 영국이었어. 영국이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양성 기후야. 영국 신사들 항상 들고 다니는 거 있지. 뭐 들고 다녀? 항상 우산을 들고 다니지. 왜? 계속 비가 오니까. 연중 1년 내내 고르게 비가 내리는 거, 1년 내내 비가 내리는 거, 이게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여름철에 내리는 강수량이 월등히 많다고. 근데 울릉도는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내리는 강수 차이가 크지 않아 이게. 연중 수증기가 공급되는 바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은 1년치 강수량이 절반 이상이 여름철에 내려. 근데 울릉도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여름철에 내리는 강수량도 1년치 강수량 한 30% 정도 이렇게 내린다고.
그럼 다른 지역은 1년치에 50% 내리는데 울릉도는 한 30%밖에 안 내려. 여름철에. 그러면 여름철 강수량 울릉도는 적은 편이야. 그런데 겨울철은 어떻게 됩니까? 겨울철에는 대부분 지역이 1년치 강수량이 10%가 안 돼, 이게. 그런데 울릉도는 거의 20%를 넘게 내리고 있단 말이야, 이게. 거의 30% 가까이 내리고 있어, 겨울철에도. 그럼 겨울철에 내리는 강수량은 많지. 그래서 울릉도가 우리나라에서 겨울 강수량이 제일 많은 곳, 눈 제일 많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산봉우리가 있어. 울릉도에도 해발고도 한 1000m 가량 되고 있는 산봉우리가 있다고, 울릉도에. 성인봉이라고 하는 산봉우리가 있거든. 자, 바람이 어디서 불든지 간에, 남쪽에서 불든 북쪽에서 불든, 물론 겨울철에 이제 북쪽에서 주로 불겠지. 어디서 불든지 간에 1000m짜리 성인봉을 타고 공기 상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린다. 자, 그 다음 진안고원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 진안고원은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자, 남쪽에 보면은 여기 소백산맥이 있고, 소백산맥에서 조그만하게 가지치기 한 산맥이 노령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어. 자, 이 소백산맥하고 노령산맥하고 요 사이에 여기에 보면은 해발고도 500 내지 600m 정도 되는 고원지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걸 진안고원이라고 그런다고. 자, 그러면 겨울철에는 바람이 어디서 분다라고 했냐? 여기서 분다. 북서쪽에서 주로 불어. 북서쪽에서 불어오다가 여기 봐. 1차 산맥인 높은 산맥인 소백산맥이 있어. 소백산맥 타고 공기가 상승하겠지. 그러면 이 일대 쪽에 눈이 많이 내린다. 치영성 강수. 자, 그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은 전라도 호남 지방의 서해안 바닷가 얘기를 들고 있거든. 호남 지방의 서해안 바닷가에 있는 여기에 눈이 많이 내리는 다설지다. 자, 서해안 바닷가에 산지가 발달해 있니 발달이 안 돼 있니? 특히 전라도 호남 지방 같으면은 평야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잖아, 이게. 산지가 없는데? 산지가 없어. 그래서 이 호남 서해안 바닷가는 지형성 강수 가지고 설명하지 않아. 자, 어떻게 해서 눈이 내리는가 봐. 겨울철에 어디서 바람이 부느냐?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불어. 여기서 부는 바람은 아주 차가운 바람이지. 심한 경우에는 이거 마이너스 50도짜리 바람이 불어온다고.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다가 서해안 바다를 만나. 바다니까 수증기가 많겠지. 서해안 바다는 겨울철에 수온이 몇 도쯤 될까? 서해안 바다가 겨울철에 얼어붙니 얼지 않니? 안 얼잖아, 이거. 그럼 최소 몇 도는 넘는다? 0도는 넘겠지. 실제로 수온이 한 10도 정도가 된다고, 이게 겨울철에. 어쨌든 0도보다는 높아. 그래, 뭐 0도라고 치자. 여기 0도라고 치자. 0도보다 훨씬 높지만. 그럼 차가운 바다하고 차가운 바람하고 바다하고 만났는데 마이너스 50도짜리의 이 바람 입장에서는, 이 공기 입장에서는 0도 정도 되고 있으면은 이거 완전 열대지방이지, 이러면 50도 차이가 나잖아. 50도 차이가. 자, 이렇게 차가운 바람하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람하고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어. 수증기의 응결 현상이 나타나.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면 그게 뭐가 돼? 그게 구름이 되는 거야. 물방울의 입자가 커지면은 중력의 무게를 못 이기고 떨어지잖아. 그게 비 또는 눈이 되는 거야. 자, 다음. 이제 차가운 물컵에다가 주전자 팔팔 끓인 뜨거운 물을 차가운 물컵에 부어봐라. 한 1분만 지나면은 그 물컵 주변에 뭐가 생겨있니? 물방울이 생겨있거든. 차가운 거하고 뜨거운 거하고 만나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이 되어버려. 그게 구름이야. 그게. 그럼 뭐 마이너스 50도짜리하고 0도짜리하고 만났어. 그러면 서해안 바다에 있는 이 수증기들이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야? 물방울로 응결돼 버려. 즉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해안 쪽으로 이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안 일대에 눈 내리는 것은 지형성 강수가 아니다.
차가운 바람하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하고 만나면서 눈구름이 형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영동지방. 자, 영동지방은 강원도의 동해안 있는 일대, 여기가 영동지방이에요. 자, 겨울철에 왜 눈이 많이 내리느냐? 차가운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어가고 있으면 영동지방은 눈이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바람이 여기서 불면은 어디가 공기 상승해야 돼? 태백 산맥의 여기 서쪽 편, 즉 영서지방이 공기가 상승해야지. 영동지방은 타고 내려가는 하강하는 곳이야. 그런데 왜 여기가 눈이 많이 내린다는 얘기냐? 자, 역시 어디서 바람 불 때냐? 동쪽에서, 북동에서 바람 불 때야. 이때 눈이 내려. 북동에서 바람 불면 설명이 되지, 그지? 겨울철에 북동풍이 분다고요? 자, 겨울철에 부는 바람의 방향은 거의 90%가 북서풍이야. 계속 여기서 시베리아 기단 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고. 그런데 겨울철이 끝날 때쯤 되면 2월 말, 3월 정도에 접어들면은 시베리아 기단의 힘이 약해지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탈하는 공기 덩어리들이 생긴다고. 자, 시베리아 기단이 약화되면 여기에 있는 공기 덩어리들이 이탈하면서 뭐가 되느냐? 이동성 고기압이 되면서 편서풍 타고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 그럼 바람은 여기서 불어오지. 이때 영동지방에 눈 내리는 거야. 그래서 영동지방에 폭설이 내렸다라고 하면 주로 시베리아 기단이 맹렬하게, 강렬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한겨울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은 겨울 끝날 때쯤, 2월달이나 3월 정도쯤에 영동지방에 폭설이 내린다고. 그거는 이렇게 이제 북동풍, 북동규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제일 핵심이 되는 우리나라 비 많이 오는 곳, 비 적게 오는 곳, 눈 많이 오는 곳 살펴봤어. 자, 그 다음에 무상기간.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무상기간은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 무상기간이 시험에 나왔는데 틀렸다라고 하면 대부분 착각해서 실수로 틀린 거야. 뭐로 실수하느냐? 설이 내리는 날로 착각해. 설이 안 내리는 거야. 없설 무자야. 설이 상자. 설이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야. 설이가 내리지 않는 기간. 설이 내리지 않는 기간. 그럼 언제 첫 설이가 내리니? 여름철에 설이 안 내리지, 그지? 가을철쯤 되면 좀 추워지지, 그지? 겨울 되기 직전에 추워지잖아, 그지? 그러면 설이가 내려. 그럼 가을 끝날 때쯤, 겨울 시작할 때쯤. 그럼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10월달이나 11월달이나 이때 첫 설이가 내린다고. 자, 그러면서 계속 한겨울 설이가 내리지, 그지? 그리고 언제 설이가 마지막으로 내리니? 따뜻해지면 더 이상 설이가 안 내리잖아. 겨울 끝날 때쯤, 봄이 시작할 때쯤. 그래서 거의 3월달, 4월달쯤에 마지막으로 서리가 내리고 더 이상 서리가 안 내린다고. 자, 그럼 봐. 봄철에 마지막 서리가 내린 그날부터 가을에 첫 서리가 내리는 이 기간 동안은 서리가 내리지 않지. 그지? 이 기간이 무상기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무상기간은 농작물 재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농작물 심어놨는데 서리가 내리면 어떻게 되니? 농작물 다 얼어 죽어, 이거.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에는 모를 심어가지고 벼 수확할 때까지 대략 한 며칠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냐면 한 15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무상일수가 서리가 안 내리는 날이 한 100일밖에 없다라고 해봐. 그럼 벼 농사 되니 안 되니? 벼 심어가지고 수확하기 전에 이미 서리가 내려버리잖아. 그러면 얼어 죽는 거지. 그래서 벼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최소 무상기간이 얼마 정도가 필요한가? 최소 150일은 돼야지. 그래야지 벼를 재배할 수 있지. 자, 그래서 농작물 재배하고 이 무상기간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역별로 어디가 무상기간이 긴가를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야. 그럼 겨울철이 따뜻하냐? 겨울철이 따뜻하면 서리가 내리냐 안 내리니? 서리가 안 내리지. 설이 안 내리는 기간이 무상기간이야. 겨울이 따뜻하면 설이 안 내리는 기간은 많지. 제주도 겨울철 따뜻하잖아, 그지? 설이 안 내리는 기간은 길어. 즉 무상기간이 길다라는 거야. 이 무상기간이라는 거는 겨울철 1월달 기온, 겨울철 기온이야. 겨울철 기온하고 대체로 비례 관계에 있다고.
겨울철 기온이 높으면 무상기간은 높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럼 봐. 남부지방이 북부지방보다 겨울철 따뜻하지, 그지?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무상기간은 길어. 자, 해안하고 내륙하고 어디가 겨울철이 따뜻하니? 해안이 바다 영향을 많이 받는 해안이 겨울철 따뜻하지, 그지? 그런 내륙에 비해서는 해안이 무상기간이 길다. 자, 겨울철 동해안하고 서해안하고 어디가 따뜻하다 그랬니? 바닷물 양이 많은 동해안이 겨울철 기온이 많이 안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무상기간이 길다. 그래서 겨울철 따뜻한 곳이 무상기간이 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거야. 자,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설이 내리는 날짜로 착각하면 안 된다. 추울수록 무상기간 길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설이 내리는 날짜가 아니라 설이가 내리지 않는 날짜이기 때문에 겨울철이 따뜻한 곳이 무상기간이 길다. 자, 정리해야 돼. 잘 주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강수하고 관계되는 자연재해를 본다라고 하면은 비가 많이 내리는 호우 피해, 뭐 쉽게 하면 홍수 피해라고 보면 되지. 그다음 눈이 많이 내리는 대설 피해, 폭설로 인한 피해. 그다음 비가 안 와서 피해 보는 뭐 이런 것들이 주기 있다고. 자, 호우로 인한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름철의 피해를 보겠니? 겨울철의 피해 보고 있니? 언제 비가 오는데? 겨울철이 아니지, 여름철이지. 여름철에 홍수, 침수 피해가 일어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여름철 중심으로 호우 피해가 나타난다. 특히 장마철, 여름 되기 직전인 장마철 비 많이 와. 이때부터 한여름철 이때 홍수 피해가 많이 일어난다. 그럼 어떤 지역이 홍수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중심이겠지, 그지? 그래서 남해안이라든지 제주도 이런 데도 다우지였으니까 홍수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 한강유역, 영서지방하고 수도권 있는 일대 쪽. 여기가 다우지로 분류되기도 했지만은 우리나라가 1년치 강수량 중에서 여름철에 내리는 강수량이 대부분 50%를 넘는다 그랬잖아, 그지? 여기가 1년치 강수량 중에 여름철에 내리는 강수량이 무려 60%가 넘는 이걸 여름 강수 집중률이라고 그래. 여름 강수 집중률. 여름 강수 집중률이라는 것은 1년치 강수량 중에서 여름철에 내리는 강수량이 몇 퍼센트인가 이거 보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이 한강 유역이라고. 행정구역으로 따지자면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있는 일대 쪽, 영서지방 수도권 있는 일대 쪽이 홍수 피해가 많이 일어난다. 자, 그다음 눈으로 인한 피해. 눈은 언제 내리니? 당연히 겨울철이겠지, 그지? 그래서 겨울철 중심으로 폭설 피해, 대설 피해가 나타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겨울 끝날 때쯤 강원도 영동 지방에 북동풍이 불어올 때 이때 눈이 많이 온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초봄까지 한 3월 달까지도 눈으로 인한 피해가 제법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자, 대설 피해 많이 보는 곳은 강원도 눈 많이 온 곳이었잖아, 그지? 특히 영동 지방 이래도 눈 많이 왔어. 그다음에 호남 서해안 일대. 자, 얘기는 왜 눈이 온다라고 했느냐면은 지형성 강수가 아니었고 차가운 바람하고 따뜻한 서해 바다하고 만나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이런 데가 눈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가뭄으로 인한 피해. 자, 가뭄은 호우나 대설과는 달리 진행 속도가 아주 느리다고. 이게 가뭄의 특징이야. 가뭄 피해의 특징이야. 자, 비로 인한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은 한 3일 동안 비가 계속 집중적으로 내려봐. 그럼 바로 홍수 피해야. 3일 만에 홍수 피해가 일어나. 대설 피해 한 3일 동안 눈 내려봐. 그럼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바로 나타나지. 가뭄 피해 3일간 비 안 와봐. 가뭄 피해 나타나니? 일주일간 비 안 왔다고 해서 가뭄 피해 나타나? 안 나타나잖아, 이게. 보름간 비 안 왔다. 가뭄 피해 나타나니? 안 나타나요, 이게.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려면 그래도 최소한 한 달 가까이는 비가 계속 안 와야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잖아. 그래서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서는 진행 속도가 상당히 더딘 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뭄 피해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강수와 관련된 내용들 쭉 다 봤다고. 제일 중요한 내용은 강수의 지역차. 어디가 다우지고 어디가 소우지인가. 이거 잘 정리해두고. 그리고 무상기간 헷갈리면 안 돼. 서리가 안 내리는 기간이야. 자, 그 다음에
자연재해, 비와 관련되는 자연재해를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호우는 주로 중부지방 쪽이야. 수도권하고 강원도. 그다음에 대설은 강원도 지역하고 호남지방 쪽 이런 쪽이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아. 자, 고생 많이 했고 다음 시간에는 바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 자, 수고했어.